네,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쿠바 국립과학연구센터 사라이 멘도사 카스타뇨 연구개발국장님이 자연에서 찾은 물질 쿠바산 폴리코사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발표 자료가 비공개인 관계로 책자가 아닌 앞에 나올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개발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최 측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라이 멘도사입니다. 저는 사라이 멘도사 카스타뇨이고 쿠바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개발국장으로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물질인데 우리 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제품이 바로 폴리코사놀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연령 구조가 지속적이고 전염된 변화를 보이고 있죠. 1950년도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25억 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80억 명이 넘습니다. 유엔은 금세기 말경 세계 인구가 약 10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피라미드를 시각화해서 보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인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너비는 특정 연령의 인구 규모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여성, 왼쪽은 남성입니다. 이제 2018년도의 피라미드 인명과 2100년도의 예측을 비교해 보면 금세기 말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가 오늘보다 적을 것입니다. 즉, 미래의 인구 구조의 밑면 베이스는 더욱더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7억 2,70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전 세계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죠. 이 비중은 약 16%로 2050년경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고령 인구의 수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쿠바의 경우 60세 이상의 인구는 약 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보건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1년 기준 17.9%에서 2021년 21.6%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대 수명은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쿠바의 보건 시스템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쿠바의 보건 시스템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단계에서 기본 근간은 질병 예방입니다. 보건 시스템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의 및 가정간호사 제도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의료 보장과 보살핌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쿠바에서는 건강증진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보건부는 건강증진의 개념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쿠바 장관이 보건장관이 TV에 자주 등장해서 건강증진 캠페인과 권장사항을 소개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삶의 질은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다양한 조건과 결부된 것이 삶의 질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삶의 질입니다. 건강은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 건강하게 노령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예방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을 예방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켜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식단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음식도 중요하고 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한 노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신체 건강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폴리코사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쿠바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팀은 약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천연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쿠바의 주요 산업이 사탕수수 산업이었거든요. 그 사탕수수 산업의 부산물을 중점으로 이러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사탕수수에서 한 물질을 분리해냈는데 이 물질은 고등급 1차 지방족 알코올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리코사놀이었죠. 이러한 혼합물의 이름을 폴리코사놀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알코올 이상의 물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치별로 정제된 고등급 1차 지방족 알코올 혼합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리학식 연구를 집중했고 또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요. 다양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항혈소판 효과, 항산화 효과, 또 실험으로 유도된 죽상동맥경화 모델에서 죽상동맥경화 플라그를 감소시키는 효과, 그리고 항허혈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험관 그리고 체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중국 등에서 이루어졌고요. 다 폴리코사놀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 확인하게 된 것은 폴리코사놀은 체내와 체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리두크타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폴리코사놀은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서 HMG 코아 환원 효소를 간접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리고 인산화를 통해 AMP 키나제를 활성화하여 HMG 코아 환원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LDL RA 처리와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체내 수용체 매개 경로를 통해 LDL 대사를 향상시킵니다. 동시에 HMGR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켜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킵니다. 이 흐름도를 보면 폴리코사놀의 작용 기전을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엔자임이 있고요. 폴리코사놀은 속도 조절 효소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AMP 엔자임을 활성화시킵니다. 폴리코사놀은 AMP 키나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HMG-CoA 환원 효소가 활성해서 비활성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킵니다. 폴리코사놀은 AMP 키나제를 직접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산화된 CAMK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간에서 폴리코사놀을 치료를 하게 되면 보완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리셉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LDL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혈장 내 LDL을 제거합니다. 초기에 폴리코사놀에 대한 연구가 저희 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연구를 통해서 독성학 연구를 했고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 군에 대해서 이런 일반 독성을 연구를 했고요. 유전 독성과 장기적인 발암성 그리고 태아 및 생식 독성을 모두 확인을 하였는데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폴리코사놀은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코사놀의 모든 사실들이 애니멀 모델을 통해서 동물 요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쿠바와 해외 센터에서 100개 이상의 임상 시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임상 시험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이런 인체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용량에 따라 총 콜레스테롤 감소를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LDL-C 를 감소시키고 HDL-C를 소폭 증가시켰습니다. 항혈소판 효과, 항산화 효과, 간헐적 파행거리 개선, 허혈성 뇌졸중 후 신경 재회복의 향상까지 이러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폴리코사놀에 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이 중 쿠바 폴리코사놀에 대한 논문이 많습니다. 임상 논문도 많고요. 거의 200개 이상의 이런 논문을 통해서 폴리코사놀의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이러한 논문의 70%가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입니다. 이러한 폴리코사놀 임상 시험에는 다양한 하위 집단이 포함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서 경계선인 환자 하위 집단도 있고 또 위험 인자를 가진 예를 들어서 당뇨, 폐경, 고령, 고혈압 등과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진 콜레스테롤 고 LDL-C 환자 하위 그룹, 위험 인자가 없는 고 콜레스테롤 고 LDL-C 환자 그룹, 그리고 간헐적 파행 환자, 허혈성 중풍을 앓는 환자와 같은 위험 환자군도 하위 집단으로 포함이 되어 임상 시험에서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상 시험의 설계는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장 단기 위약 대조 실험이었고 장기 이중 맹검을 비교한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장 단기 기간 동안 오픈 라벨 대조군이 없는 연구도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상 시험의 주요 결과는요. 대부분의 이러한 임상 시험에서 폴리코사놀에 대한 연구였는데 폴리코사놀이 혈중 지지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DL-C,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습니다. 위약군과 대조군 대비 LDL-C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혈소판 응집 연구에서는 아라키돈산 또는 ATP 유도 응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헐적 파행 연구에서는 보행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뇌졸중 후 환자 연구에서는 신경학적 회복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 분석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임상 시험에 대한 메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폴리코사놀에 대한 임상 시험에 대한 메타 분석과 그것을 식물 스테롤 또는 스타놀 대 스타놀 연구를 대조를 해서 비교해 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물 스테롤 및 스타놀 대 폴리코사놀 연구를 비교한 것인데요. 폴리코사놀이 이러한 그 지지를 낮추는 데 있어서 식물 스테롤과 스타놀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임상 시험에 대한 폴리코사놀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연구의 저자는 이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 메타 분석 연구에서
폴리코사놀의 효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많은 폴리코사놀에 대한 임상 논문들이 있었고 결과들은 유사합니다. 건강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HDL 입자의 산화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그 다발성 경화 환자에 있어서도 폴리코사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플라시보 대비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도 신경학적인 회복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재발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로월 림 심텀뿐만 아니라 하지 증후군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런 독성 연구에서는 폴리코사놀을 활용한 연구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연구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폴리코사놀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폴리코사놀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까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이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도 나타났지만요. 폴리코사놀은 그런 그 억제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HDL의 양뿐만 아니라 기능도 개선을 시킵니다. HDL은 인체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세스에 관여를 합니다. 이러한 폴리코사놀의 영향은 HDL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인체에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생산하는 폴리코사놀 제품이 있는데요. 이 쿠바의 폴리코사놀은 립 지질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HDL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이와 관련한 임상적 연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병용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폴리코사놀의 사용이 이들의 건강한 노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사라이 멘도자 가스타뇨 연구개발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reat talk.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쿠바에서 폴리코사놀이 처음 개발이 되었죠. 1990년도에 처음 개발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폴리코사놀 오리진과 효능을 비교해 본 적이 있을까요? 특히 순도 측면에 있어서요. 그런 비교 대조 연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질의 케미칼 동정을 해보았고요. 쿠바 폴리코사놀과 다른 폴리코사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상 연구에서는 쿠바 폴리코사놀만 연구를 합니다. 모든 임상 연구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임상 연구에서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궁금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폴리코사놀에 대한 임상 시험은 없었다는 것이네요. 알리캅티콜이라든지 그런 비율을 다른 폴리코사놀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비율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알리파틱 알코스 비율을
즉 순도와 관련한 비율을 다른 폴리코사놀과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Other polycosanol. 다른 폴리코사놀과 비교해서 해봤냐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의 구성분을 다른 폴리코사놀과 비교해봤습니다. 쿠바산과 다른 폴리코사놀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쿠바 폴리코사놀의 농도가 특정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치별로 굉장히 일정하게 나타났습니다. 쿠바 폴리코사놀을 동정을 했을 때 그 특별 코호트에서 해봤을 때 이러한 구성 비율이 쿠바산과 다른 폴리코사놀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바산 폴리코사놀과 다른 폴리코사놀의 컴포지션 구성이 다릅니다. 샤 박사님께서도 일반 폴리코사놀과 다른 폴리코사놀을 비교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봤을 때 쿠바 폴리코사놀과 다른 폴리코사놀은 구성 성분 비율부터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과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땡.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임상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높은 용량을 줬을 때 인체 실험에서 독성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실제 그 타겟 독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최대 용량은 20mg입니다. 저희는 하루 40mg을 투여하는 것과 20mg을 투여하는 것을 비교해 봤는데요. 40mg을 했을 때도 20mg일 때보다 그 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하루 20mg을 투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전체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사라이 멘도자 카스타뇨 연구개발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